바로 진행할게요. 예, 클린책 다 가지고 앉으셨죠? 예, 예. 지난주에 이어서 46페이지죠? 예, 46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클린책은 하면 할수록 정말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46페이지 바로 시작할게요. 왜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클린책을 보시면 제목만 읽어도 그 맥락이 연결이 되고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됩니다. 예, 왜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예, 이제 첫째 줄 볼게요. 정신과 의사와 첫 상담을 하고서 나는 계속 이 문제로 고민했다. 아니,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내 세포들이 화학작용하는 걸 잊을 수가 있지? 이거는 내 기능이 안 되는 거지. 왜 내 기능이 안 되는 거지?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 뉴런이 화학작용을 하는 것을 잊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관찰과 추론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 긍지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날의 의사들은 시간에 쫓기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초음파 내시경 등의 실험실 평가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거는 뭐요? 검사 결과에 의존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 하나하나의 병에 대한 어떤 그 추론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진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바뀌었다. 진단은 이제 경위와 이유를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환자가 보이는 증상과 그에 대한 검사 결과를 늘어놓은 목록의 제목이 되었다. 진단의 동그라미, 밑에 줄 증상의 동그라미, 그 밑에 줄 검사 결과의 동그라미, 옆에 목록의 동그라미. 연결되시죠? 진단을 내렸을 때 그 진단은 내가 왜 이 진단을 받게 됐는지, 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경위와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 증상은 어떤 병이야. 이 증상은 뭐야. 요렇게 그냥 내리는 게 지금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하나의 코드가 되어서 컴퓨터에 입력될 수 있고 뒷페이지 의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냥 해석하니까. 그래서 밑에 세상의 모든 질병이 밑에 이제 바로 다음 차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이 바코드가 붙은 채 진열되어 있고 환자들은 그것을 장바구니에 하나씩 주워 담는다. 내 세포가 화학작용을 잊어버린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주위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다. 예, 옆에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자 또 다른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다.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감정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였다. 특별한 진단은 나오지 않아요. 건강에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 첫째 줄 몸이 붓고 피곤하며 이유 없이 침울해지고 정신이 몽롱하다고 했다. 자꾸 가렵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고 변비와 부종 등의 증세에 시달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런 분 많으시죠? 이 중에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밑에 이상하게도 일상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 의사는 환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킨다. 세 번째 줄 밑에 그러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질환들은 더욱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래서 넘길게요.
54페이지. 54페이지. 6번째 줄. 독소들은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막고 6번째 줄에 독소들은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막고 자극과 염증을 일으켰다. 세포와 조직이 손상되면서 많은 계통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자연 치유 능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자연 치유 능력의 동그라미. 세포가 화학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 즉 음식물의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 독소들에 인해서 자꾸 손상이 되면서 이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질병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세포가 화학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음식물의 영양소예요. 그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적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독성에 무지한 현대의학. 제목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독성에 무지한 현대의학. 5번째 줄.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서양의학이 독성의 존재와 그것이 질병의 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까? 내가 독성에 대해 좀 더 일찍 알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다. 현대의학은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 거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뒷페이지 3번째 줄. 내과 의사에게 클린의 관점에서 디톡스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엉터리 치료라고 무시한다. 줄 치세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밑에서 3번째 줄. 하지만 기능의학이 등장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타당성을 입증하면서 서양의학의 빈틈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너무 흥미진진하죠, 내용들이. 건강에 대한 다차원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기능의학은 밑줄 치고 이제 있습니까? 동양의 사고와 서양의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시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 단락에 시기적절하게 제거되지 못한 독소는 순환계에 남아서 자극과 손상을 일으킨다. 세포와 조직은 자극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런 독소를 끌어모아서 점액으로 덮는다. 몸이 이제 방어작용을 하는 거죠. 점액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염증과 같은 생존 메커니즘에 의해 한동안은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이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 몸속에 어떠한 경로로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점액 물질이 자연 속으로 나와서 어때요? 얘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겨나는 염증이 이 점액을 통해서 한동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계속 지속되면 우리 건강이 위험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이제 5줄 줄 치셨죠? 그다음 독소는 어디에 있는가?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독소는 어디에 있는가? 독소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독소의 종류는 다양하다. 60페이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운데 줄입니다. 가운데 단락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누구나 몸속에 측정이 가능한 정도의 합성 화학 물질을 수백 가지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오염 물질은 20세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 몸에 화학작용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 이해되시죠? 오른쪽에 그 독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몸의 표면을 형성하는 제일 피부, 뭐 줄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밑에서 가운데쯤 정도 되는 부분에 제1 피부에 침입하는 독소의 주요 원인은 화장품과 세안제품입니다. 피부 안쪽부터 차근차근 바깥쪽으로 지금 나갑니다. 예. 인제 피부를 4 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제1 피부에 침입하는 독소의 주요 원인은 화장품의 세안제다. 근데 이게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거 외에도 피부로 인제 독소가 있다는 얘기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의사들은 피부를 통해 혈액에 전달되는 처방약으로 피부에 바르면 혈액으로 침투하게 되는 이 상황에 의사들은 어때요? 처방약으로 크림과 젤, 용구를 사용한다. 독성 덩어리라는 거예요. 피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그 처방약이 오히려 우리 몸속에 독소를 더 침투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62 페이지 뒷장입니다. 가운데 줄.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물 역시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마시는 물과 마찬가지로 순환기로 들어간다. 마시면 어떻게 해요? 몸속에 들어가서 순환기를 타고 돌죠. 근데 물에 닿는 피부에 닿는 물도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면 순환기로 돈다는 거예요. 마시는 물도 중요하고 쓰는 물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돗물에는 얼마간의 염소가 함유돼 있다. 세균의 증식을 막기 위한 처리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 우리의 장에 사는 유익한 균까지도 죽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의 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항우울제와 항생제,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와 같은 일반적인 많은 처방약들이 샤워하는 수돗물에서 검출되며 이는 갈수록 더 증가할 수도 한다. 이 책이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항을 많이 반영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표지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 제1 피부는 공기도 직접 닿는다. 요건 읽어 보시면 됩니다.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많은 독소는 제1 피부를 이루고 있는 점막 세포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기관과 기관지로 흘러 들어가서 폐포벽에 닿는다. 네. 그리고 그다음 달라. 7째 줄 밑에 제1 피부 중에서 소화관 안쪽에 덮인 부분이 가장 넓고 가장 바쁘게 일을 한다. 근데 속에 있는 피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생활의 독소에 노출되는 부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화관 안쪽이 제일 넓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아시겠죠, 그죠? 소화관 안쪽에 덮인 부분이 가장 넓은 거. 그래서 64 페이지 뒤에 네 번째 줄 음식 외에도 처방약이나 일반 약품처럼 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흡수가 된다. 제일 피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화관 안쪽이랬어요. 제일 넓다 했었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외에 처방약, 일반 약품처럼 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흡수되겠죠, 그죠? 약은 원래 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먹는 것이다. 몸의 어떤 문제를 하려고 먹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엔 약이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현대에 지금 나오는 약들은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약들이 그 자체로 독성 화학 물질일 뿐만 아니라 영양결핍이라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 줄을 치세요. 많은 약들이 그 자체로 독성 화학 물질일 뿐만 아니라 영양결핍이라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거 우리 A 라이브에서 배웠죠? 드럭버거라고 적으세요. 드럭버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드럭버거. 어때요? 병을 낫게 하고자 먹는 약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필수 영양소들을 도둑질해 간댔잖아요. 그게 약의 부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악순환 된다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요즘에 보통 노인들처럼 많게는 10 가지에 달하는 약을 매일 먹는다면 영양 상태가 어떨지 상상해 보라. 10 개나 먹으면 드럭머거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더 영양 결핍이 된다는 거죠. 음. 충분하게 채워도 시원찮을 판에
나이 든 상태에서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을 위해 두세 가지만 복용한다 해도 그 약들은 간에 의해 처리될 때까지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계속 방해한다. 방금 줄친 위에 5줄 밑에 3줄은요. 드럭 먹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오른쪽 밑에 제2 피부란 표피 바로 위에 있는 층을 말합니다. 이제 안쪽부터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옷은 물론이고 비누, 샴푸, 염색약, 향수, 피부에 이제 닿고 색이 피고 향기 나게 한 모든 게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몸에 대고 가까이 접촉하는 물질의 대부분에는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농약이 뿌려져 있다. 먹는 음식물만 농약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몸에 닿는 많은 그 물질들을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많은 농약을 쳐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농약의 25%와 살충제의 10%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가? 밑에 면화를 키우는 데 사용된다. 면화가 엄청 많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다 줄치기에는 너무 이제 조금 그 중요성의 어떤 이제 강도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뭐 면화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로 젖소 사료도 하고 뭐 정크푸드를 통해서 체내도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66 페이지 밑에서 9째 줄 한편 세탁세제는 제2 피부를 다루는 데 사용된다. 세탁세제요. 세탁물을 헹굼할 때 티슈형 섬유 유연제에는 독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다. 일반 섬유 유연제도 독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티슈형 섬유 유연제는 뭐요?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편의상 간편하게 쓰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용액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 것들이 어때요? 피부에 닿았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가장 영향을 줄까요? 맨 밑에 줄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깐만 노출되어도 밑에 앞에도 줄 치세요. 잠깐만 노출되어도 간과 신장,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뒷부분에 또 언급이 됩니다. 오른쪽. 다음으로 제3 피부는 이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생활 공간,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집과 직장 머무르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미국 환경보호구 밑에 미국 환경보호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 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주로 가구, 페인트, 발포 고무, 단열재, 방아제, 베니어판, 바닥재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과 먼지, 담배 연기 때문이다. 바닥을 덮는 합성 카펫은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합성 카펫 잘 안 쓰지만 문화 자체가 그 위에는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다 동일합니다. 직장, 뭐 사무실, 뭐 집, 뭐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항상 요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68 페이지 뒤에 왜 방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지만 강조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뒷페이지에 가운데 단락 위에요. 위에서 7번째 줄 머리를 아프게 하는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세포의 장애를 일으킨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눈을 자극하거나 어때요? 어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경험 누구나 다 많이 했을 겁니다. 새집 들어가면 다 했습니다. 뭐 헌집 증후군에도 있지만 전부 마감 자재에 나오는 합성 물질들이잖아요. 합성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것들은 뭐예요? 세포를 자극해서 장애를 일으킨다 했죠. 가장 많이 가는 데 어때요? 호흡기를 통해서 신경계 손상입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제4 피부는 우리가 사는 지구권 대기권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환경적인 오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렇게 한 4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 외에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대기권밖에 뭐 지구 환경까지 지금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주거 공간, 생활 속에 먹고 바르는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아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먹는 거 들어갑니다. 72 페이지.
72페이지 당신의 식탁이 위험하다. 하나도 안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그죠? 예. 당신의 식탁이 위험하다.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서 화학 물질에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자,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 일곱 번째 줄,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의 90%는 용기에 담겨 있다. 맞죠? 예. 전 세계 슈퍼로 가면 다 동일할 겁니다. 예.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의 90%는 용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단락. 나머지 10%는 농산물, 어류, 육류, 유제품 종류로 역시 인공적인 단계들을 많이 거친다. 가공되어서 용기에 담겨져 있든지 아니면 뭐요? 1차 식품원이라 하더라도 인공적인 단계들을 다 거친다 이 말입니다. 맨 밑에 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최근에 미국의 한 양식장은 리콜된 게 사료를 물고기의 먹이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왜 리콜됐을까요? 게 사료가 왜 리콜됐을까요? 게 사료를 쓸 수 없으니까 리콜이 된 거예요. 근데 어디다 썼다고요? 양식하는 물고기 먹이로 뿌린 거예요. 그래서 벌금과 함께 물고기를 리콜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개에게 먹이기에도 좋지 않은 것이 결국 물고기를 통해 우리의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될 뻔했다고 생각해 보라. 근데 잘 보세요. 요렇게 선진국에서는 법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단속을 하겠죠. 우리나라도 양식 엄청 많이 합니다. 사실 실제로 양식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양식 못 먹게 하거든요. 장어 양식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거 민물은 비싸니까 잘 못 먹을 거고 대부분 양식이잖아요. 근데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부분에 쓰이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먹거리에 위험 신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단락.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은 긴 운송 기간을 거친다. 머나먼 곳의 들판이나 농장 또는 강과 바다에서 수확한 식품은 거기서 수확한 건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식탁까지 오는 과정에서 비료와 농약, 살충제에 함유된 화학물질과 호르몬, 항생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농산물을 갉아먹는 벌레를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보관하다 보면 생기고 키울 때도 생기고 동물을 더 빨리 살찌우고 우유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호르몬을 투여하고 면역력이 약한 동물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쓰고 인간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고 인체에 더 이제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항생제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음식을 통해서 항생제를 먹게 되는. 오른쪽 한번 볼게요. 75페이지 네 번째 줄. 아기에게 좋은 것이면 분명 우리에게도 좋겠지. 왜 애들 어렸을 때 다 먹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고 우유로 100여 가지의 식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엄마의 젖을 끊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유를 먹는 유일한 포유류가 되었다. 포유류가 뭡니까?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하죠. 포유류들은 뭐예요? 다 젖을 먹여서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러고 나서 젖을 떼면 어때요? 일반 음식을 먹고 이제 살아가죠.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엄마의 젖을 먹고 한동안 성장을 하다가 젖을 뗐어요. 근데 다시 우유를 먹어요. 그것도 사람 젖이 아닌 동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의 우유까지 빼앗는다 나오죠. 그래서 우유는 동물들한테는 완전 식품일 수 있습니다. 왜? 저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한 젖이니까. 맞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간에
위에 보면 나오죠. 오토바이에는 오토바이 기름을 넣어야 되고 비행기는 비행기 원료를 넣어야 되는데 비행기 원료를 왜 오토바이에 넣냐 이 얘기입니다. 네,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문제는 우유에 호르몬과 항생제가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이랬든 저랬든 모르겠고 일단 결정적인 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동물의 우유에 들어있는 그 호르몬과 항생제. 그래서 이 모든 미심쩍은 논쟁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유는 인간에게 그리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식품 속 호르몬이 성호르몬 흉내를 낸다. 우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품에도 이 성호르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독소의 가장 큰 희생자는 어린이다.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일상적인 독소에 노출되어도 어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면적 대비. 맞죠? 어른도 우유 한 잔 마시면 애들도 우유 한 잔 마시잖아요. 어른도 과자 한 봉지 먹으면 애들도 과자 한 봉지 먹잖아요. 그래서 어 아직 미성숙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뒷페이지 76 페이지 가운데 단락에서 두 번째 줄 성조숙증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소리 없는 위기였다.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특히 육류 속의 호르몬이 아직 덜 자란 애니의 몸속에서 마치 성호르몬처럼 흉내를 내고 있었다. 애니는 여기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위에 보시면 7살 난 아이라고 나옵니다. 7살 난 여자아이. 그래서 어 음식에 들어있는 이제 화학물질이 쉽게 말하면 호르몬이죠. 그게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진짜 호르몬이 아닌데 가짜 호르몬인데 진짜일 것처럼 행색을 하는 게 성호르몬의 흉내를 내는 이 아이가 인위적인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리 나오는 그 성조 수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 77 페이지 가운데 조금 밑에 가장 흔히 접하는 독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들어 있지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밑에 그 원인은 우선 오늘날 이런 식품에 화학물질과 항생제 그리고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생산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우리 몸에 있다. 인체의 장은 애초부터 다량의 독소를 처리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다량의 생산 방식에 의해서 어때요? 항생제도 쓰고 농약도 쓰고 한 거지. 과거에는 요렇게 다량 방식으로 생산하지 않았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처리하는 설계가 우리 몸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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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78 페이지 뒷줄. 오늘날에는 물 또한 독소의 근원이다. 그래서 물이 또 나왔죠. 아까는 어때요? 씻는 물, 피부에 닿는 물도 안 좋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물도 독소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79 페이지 오른쪽 세 번째 줄. 요즘엔 다들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식품을 산다. 이 포장지에서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녹아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식품을 먹는다.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에는 프탈레이트라고 알려진 화합물이 들어가 있다.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생산하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이다. 플라스틱 제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특히 물병과 음료수병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흔하게 많이 접하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프탈레이트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세 번째 밑에 시간이 흐르면서 몸에 프탈레이트가 많이 쌓이면 호르몬 기능이 깨질지도 모른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생수병. 생수가 유통될 때 그
무슨 차입니까? 몇 톤 트럭, 화물 운송하는 그 트럭에 생수를 박스 실어서 그냥 운송하잖아요. 뭐 탑차 같은데 자외선 차단하는 이런 시설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고속도로 다니고 하면서도 햇빛 받고, 운전기사님들도 낮에 점심시간 되면 식사하셔야 되고, 그럼 어디 그 근방 식당 근처에 대놓으면 한낮에 자외선 가장 심할 때 식사하는 동안 햇빛을 가득 이 생수가 머금고 있겠죠. 그러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호르몬이 다 녹아 있는 물을 시원하게 깨끗하게 저장되어 있는 마트에서 사서 사람이 마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호르몬과 관련된 암으로 유방암과 전리선암이 있다. 이런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나서 엄청 많이 증가한 게 유방암, 전리선암입니다. 생식기적으로 엄청 위험하죠. 이런 호르몬들이 어디 많이 쌓인다? 생식기 쪽으로 이제 쌓인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성인들이 유방암과 전리선암 발병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식기입니다. 예. 그래서 밑에 갑상선 질환도 급증하고 있고, 그 밑에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타 독소 요인들 중에서 우선 프탈레이트를 지목하고 있다. 또 다른 화학물질인 스타이렌은 식품 용기에서 기체를 없앨 때 음식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줄 밑에 슈퍼마켓에서 파는 스테이크 고기는 폴리스티린이라는 용기에 담겨 비닐랩으로 포장되어 있다. 요거 다 느낌 오시죠? 우리가 주로 장 보는 형태들이 다 이런 거죠. 그것을 사다가 그릴에 구우면 겉이 검게 탄다. 그리고 그 위에 몇 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소스를 뿌려서 먹게 된다. 물론 맛은 있지만 어때요? 암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독성의 조화 한번 볼게요. 네, 중요합니다. 독성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 책이 결국 클린을 얘기하고 독소 배출, 디톡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독소에 대한 어떤 이런 언급이 많이 됩니다. 독성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첫째, 독소는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독소는 쌓이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 말은 뭐냐면 쌓이는 속도가 배출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뜻. 당연한 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한 가지 독소는 독자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독소와 만나서 서로 독소가 더 상승 효과를 낸다는 거야. 독소가 독소끼리 모여서.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만나면 더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곱하기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치세요. 1번. 독소들이 이미 우리 몸에서 결합하여. 독소들이 이미 우리 몸에서 결합 1번. 그 다음 이 동그라미 체내 환경을 바꿔놓고 있다. 2번. 우리는 이제야 그 방식을 겨우 파악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독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 결합해서 지금 체내 환경을 바꿔놓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고 그 옆에 3번 질병. 1번과 2번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나도 모르는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3번 질병. 그 다음 4번 약을 먹겠죠. 약. 이제 저항이 일어나죠. 그 다음 5번 뭐예요? 드럭머거가 일어납니다. 이런 약들을 통해서 도둑질을 해간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강탈당한다는 거. 1번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결합하고 2번 체내 환경을 바꿔놓고 3번 질병이 생기고 4번 약을 먹고 5번 드럭머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 나오죠. 필수 영양소인 요오드를 우리 몸에서 빼앗아가는 거. 예를 들었지만 이게 드럭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농약들이 서로 뒤섞이면 한 종류의 농약에 노출됐을 때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넘어갈게요. 82페이지. 다섯 번째 줄.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줄 먹는 음식의 질이 몸의 질을 바꾼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의 질이 좋아지고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의 질이 안 좋아지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음식을 다들 드셨나요? 먹은 대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죠? 오른쪽 두 번째 단락. 독성이 있는 음식에 자꾸만 끌리는 것은 몸이 독성에 찌든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징후다. 우리 몸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몸이 클린하면 살아있는 음식 클린하게 땡기고 몸이 오염돼 있으면 오염돼 있는 음식들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줄 치시고 우리 몸에서 독소가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순환계에 계속 남아 있으면 금세 조직에 갇혀서 점액으로 뒤덮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독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때요?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점액을 분비해서 덮어버린다고. 그래서 이것은 세포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이다. 점액은 조밀하고 끈끈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해로운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끌어들인다. 어때요? 독소는 독소를 끌어들이고 클린한 거는 클린한 거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밑에 줄에 하지만 점액을 제거하면 어때요? 독소를 계속 남아 있게 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 독소 때문에 점액이 생겼는데 이 점액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독소를 계속 남게 하는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세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영양소를 공급할 때 그 음식이 어떤 음식? 클린한 음식. 우리가 먹고 싶은 거는 오염된 음식. 우리 세포가 원하는 거는 클린한 음식. 세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영양소를 공급할 때 재생하고 치유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되살아나고 부신의 힘이 회복된다. 부신해서 그 기능을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클린 프로그램의 셋째 주가 끝날 때쯤 바로 이런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 점액이 제거되면 3주 정도 됐을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식단 공식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순서만 한번 보세요. 식단 공식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나서부터 식단 공식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 단락에 가장 먼저 지방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강이 중요한 걸 알게 되고 건강에 집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식단이 중요하구나. 식단 공식에 집착했는데 그 식단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지방과의 전쟁. 지방이 우리 몸을 정말 힘들게 한다. 지방은 진짜 필요 없는 우리 몸속에는 필요 없는 어떤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방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섯 번째 무지방이라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때요? 무지방으로 인한 칼로리의 공백은 어때요? 당이 땡기겠죠. 탄수화물 식품이 채우게 된 겁니다. 지방을 급격하게 줄이니까 그만큼 뭐예요? 탄수화물이 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줄. 요거는 이 내용과 인제 오른쪽 줄 가운데 단락 위에 보면 탄수화물 줄이면서 어때요? 이렇게 탄수화물 줄이게 되니까 그 탄수화물을 먹이니까 결국에 뭐예요? 기름기를 적게 먹어도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날씬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부족한 칼로리는 다시 단백질로 보충하는 거예요. 변천사라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 한동안 유행을 했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유행들이 한국까지 넘어와서 유행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또 어떻게 됐나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탄수화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줄이는 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대 3대 2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지 건강하다는 거죠. 이 식단대로 지속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서 위에 줄. 단백질과 지방만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일절 먹지 않는 마법의 공식을 만들었다. 그는 가능한 한 오래도록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버티면서 지방을 케톤체로 만들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니까 뭐예요? 지방을 뺐으니까 날씬해지더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뒷페이지의 네 번째 줄. 이런 식이요법을 계속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
에킨스 다이어트 이거는 뭐예요? 고지방, 고단백 식품만 먹고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는 식이요법. 황제 다이어트, 고기 다이어트 이런 거. 단백질 위주로 먹는 거. 이렇게 유행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오른쪽 어때요? 이게 유행을 했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한다면 이 다이어트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오른쪽 두 번째 줄. 이렇게 변화 오면서 뭐가 유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하고 또 유행하게 되면 또 검증을 하고 하면서 바뀌어온 거예요. 네 번째 줄. 결국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기본 식품군 중 어느 하나를 제한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넘기고 93페이지. 93페이지. 결국 뭐예요? 자연의 방식을 따르는 게 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또 이제 마크라는 또 나옵니다. 이제 그 마크가 이제 병원에 찾아온 환자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문제로 병원을 온 거예요. 세 번째 줄.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체육관을 간다를 했고,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체육관 가면은 운동 잘하는 편이죠. 예, 건강 관리하는 거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몸 상태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증세에 대해 호소했다.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잠을 뒤척이기 일쑤예요. 한 차례씩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서 처지는가 하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곤 해요. 소화도 안 되고 종종 속쓰림으로 고생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내과 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높게 나오고 체내에 축적된 수은 농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체력은 정말 좋은데 운동을 하니까 체력은 정말 좋은데 제 몸 상태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제가 늘 얘기했었죠. 체력이 좋은 게 이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체력은 좀 약하지만 나름 조금 건강한 상태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체력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체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다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논리 안 맞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밑에 적으세요. 체력 이 꼴에 이거 빗금 치세요. 건강. 체력과 건강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체력도 좋고 건강이 좋으면 가장 좋은 상태. 체력 오케이, 건강 오케이. 2번 체력은 안 좋지만 건강은 오케이. 이게 2번이에요. 3번 체력은 좋은데 체력은 오케이인데 건강이 안 좋아. 이건 가장 안 좋은 상태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건강도 좋고 체력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체력 관리하는 거하고 건강 관리 좀 별개입니다. 운동만 많이 해서 체력 키운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메모하시고 95페이지 첫째 줄. 그래서 이제 마크도 3주 프로그램 했어요. 3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마크는 허리 둘레가 1인치 줄고 체중은 3kg가 줄었다. 다음 단락. 활력이 생겼고요. 잠도 잘 잡니다. 이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도 않고요. 왜 그럽니까? 독서를 둘러쌌던 점액들이 다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클린한 게 땡기는 거예요. 이제 식단이 바뀌게 되는 거죠. 3주 하고 나면 보통 어때요? 카페인 안 땡기죠, 그죠? 예. 몸 상태에 따라서 끌어당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97페이지. 다른 행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97페이지. 우리가 먹는 식품은 무엇을 먹었을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은 무엇을 먹었을까, 걔네들이. 이 식물은 뭘 먹었고, 이 생선은 뭘 먹었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도대체 무엇을 먹었을까? 뒷페이지. 두 번째 단락. 6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토마토의 비타민 A 함유량은 43%가 줄었고, 감자에 비타민 C가 많죠. 예. 57%나 줄었고. 채소와 과일은 현지 농장에 가서 산 것이 아니면 어때요? 익기도 전에 미리 따서 보관하는 거죠. 요즘 다 그렇게 먹잖아요. 물론 현지 음식도 먹지만 좋은 창고에 보관되는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확인하지 못하는 한
당신이 구입한 농산물은 틀림없이 영양이 부족한 토양에서 재배되었을 것이다. 여기 줄을 치세요. 토양에 영양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5번째 줄 밑에 요거는 식물에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이 닿거나 벌레가 생기면 염증과 비슷한 반응을 보여서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증가합니다. 식물에 살충제 뿌리잖아요. 그랬을 때 염증과 비슷한 반응을 식물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항염증성 영양소인 오메가 지방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식물성 오메가3도 있잖아요. 그걸 뭘로 키웠을까? 뭘로 만들었을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줄 중요합니다. 자연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자연에 어긋나는 방식 줄 치세요. 이건 뭐예요? 화학 재배. 그다음에 양식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자연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양식장에서 키운 물고기는 어유가 적다. 쉽게 말하면 생선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서익한 약사님도 엊그제 그 얘기했죠. 양식한 연어에는 오메가3 1도 없다. 우리가 먹는 고등어 구워서 먹는 거에도 오메가3 1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양식을 하니까.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는 위염, 염증, 전염병에 걸리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하다. 소는 항생제를 키우는 거죠. 그죠? 사람이 이런 식물과 생선, 소고기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페이지. 내가 내리는 처방은 밑에서 4번째 줄. 내가 내리는 처방은 소화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휴면 상태에 있던 해독 시스템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또한 정화 과정과 연관된 여러 장기와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다.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클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앞에 이런 먹거리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잘 먹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가리고 따지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런 것들을 찾아 먹는 것보다 쉬게 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잖아. 모든 현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몸속까지 침투한 독소, 은밀히 공격을 개시하다. 이제 독소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독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독소의 폭풍우. 이런 독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네들이 폭풍같이 어때요? 서로 합심해서 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107페이지. 이제 이유 없이 붓는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아주 기본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부은 체질이었거든요. 지금은 잘 붓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몸속에 예전엔 독소가 많았고 그러니까 독소가 자꾸 끌어당기니까 부종이 생겼고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제 몸에 대해서. 원래 잘 붓던 체질인데. 그러니까 원래라는 건 없다 했잖아요. 원래 나는 잘 붓는 체질이 아니어서 있는데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늘 붓는 체질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지가 끼일 정도로 부어 있고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상상도 안 가요. 지금 안 붓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야식도 많이 먹고 많이 먹어도 붓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먹어도 안 부어요. 왜? 몸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증상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가운데 딸락 동양의학에서 우리 몸의 점액을 독성 노폐물로 본다. 점액은 뭐예요? 독성의 노폐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제가 같은 맥락에서 계속 반복하니까. 자, 뒤에 109페이지. 세 번째 줄. 점액은 염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내용이 반복돼요. 점액은 염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요리를 하다가 코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애취하죠. 자극물을 내보내기 위해 콧물이 나온다.
민감한 코 안쪽을 화끈거리지 않게 자극하면서 자극물이 미끄러져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고춧가루 입자를 감싸는 젤이 점액이다. 그게 콧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기 쉽게 적었죠.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 독소는 민감한 장벽을 자극한다. 장벽의 세포들이 자극을 받으면 코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독소 입자를 바로 떨어뜨리기 위해 끈적거리는 점액질을 보호막을 만들어서 방어해요. 코로 고춧가루가 들어왔을 때 점액을 싸는 것처럼 장에도 독소가 들어오면 장에서도 점액을 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비 증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 점액들 때문에. 계속 부풀어 오르니까 점액이. 그 말은 뭐예요? 독소가 많다 이 뜻입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는 보통 장 속에 사는 유익한 균이 제 기능을 못해서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줄 치세요. 자극물은 장 내벽을 빠져나가서 다른 쪽에 있는 혈관으로 들어가 계속 자극을 일으킨다. 줄 쳤나요? 아까 했던 가운데쯤에 독소는 민감한 장벽을 자극한다 했죠? 장벽의 동그라미, 그 밑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밑에 혈관의 동그라미. 장벽을 자극해서 독소가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에서 어디로 간다? 그 바로 밑에 줄에 근육과 조직으로 간다. 동그라미. 근육과 조직으로 간다. 그리고 밑에 줄 칠게요. 점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이미 산성 상태인 몸을 더욱 산성화시킨다. 줄 치시고 근육과 조직으로 갔던 독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세포에 동그라미 치세요. 장벽을 자극해서 빠져나가면 혈관으로 가서 혈관을 돌고 돌아서 근육과 조직으로 가서 결국 세포까지 가서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가 나빠지겠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바로 위에 코에 생긴 점액은 코를 풀면 밖으로 쉽게 나온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 만들어진 점액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물론 밖으로 나오는 동료는 있다. 여기까지 줄 치세요. 그 다음 줄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동료는 있는데 밖으로 나오게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점액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다행인 거죠, 그죠? 코를 풀듯이 점액을 배출시킬 수 없지만 어쨌든 몸속에 있는 걸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다. 적게 먹고 해독 기능을 촉진하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붓기가 빠진다.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하니까 줄 치세요. 오른쪽 위에 첫째 줄, 효과적인 해독 프로그램을 거치고 나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 온몸에 점액이 배출되면서 독소가 다시 혈류로 들어가서 결국 중화되고 배출된다. 몸속에 있는 어때요? 독소들이 혈관을 통해서 근육으로 가서 세포에 가서 했는데 세포에는 독소가 나오고 근육에는 독소가 나오고 해서 그 독소 찌꺼기들이 다시 혈류로 가서 중화되어서 배설되어서 어디로 간다?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겠죠. 땀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처럼 일종의 자연적인 발산을 거치면 물과 점액 때문에 늘어났던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독소만 빠져도 체중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독소 때문에 생긴 점액은 부정적인 정신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겁고 답답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뜻한다. 생각과 감정까지도 어때요? 독소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그럼 뭐예요? 장 속에 독소가 많아서 변비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독소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장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지. 맞죠?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죠?
그래서 밑에 서로를 끌어당긴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입니다. 서로를 끌어당긴다. 생생하고 신선한 음식과 의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역시 서로를 끌어당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그건 뭐예요? 독소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부대찌개 먹고 싶고 기름진 거 먹고 싶고 지글지글한 거 먹고 싶고 그죠? 서로를 끌어당긴다. 아까 얘기했던 거 요약입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변비가 위험한 것은 독소의 재흡수 때문이다. 이건 아시겠죠? 1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변비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에 하나다. 115페이지 가운데 단락. 변이 대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그 독소가 다시 몸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때 변비와 함께 두통이나 다른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세 번째 줄 밑에 해독의 마지막 단계는 변비를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밑에 줄 흔히 점액을 생성시키는 식품으로는 밀가루, 유제품, 정제 설탕, 과도한 양의 붉은 고기를 들 수 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내 몸이 이 상태다 이 생각이 드시죠? 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완전한 해독이란 해로운 균을 죽이면서 유익한 균을 보충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하세요. 완전한 해독. 완전한 해독은 해로운 균을 죽이면서 해로운 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익한 균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밑에 건강한 장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116페이지 뒷줄. 알레르기 원인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음식이다. 환경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온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 음식을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환경을 이겨내죠. 알레르기 없죠. 똑같은 환경에서도. 맞습니까? 그래서 환경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긴 게 아니라 먹는 거의 차이입니다. 네,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해되세요? 예. 장시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